어제 시청자분들 생방송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보셨죠? 이 대통령의 발언 중에 일부가 오늘 정치권에 만만치 않은 후보풍을 몰고 왔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검증을 둘러싼 발언이었는데요.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내가 정말 널 죽였으면 좋겠다. 입이라고 그렇게 터졌다고 그냥 막 네 맘대로 그러고 떠들어? 보좌관한테 갑질을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에 대해서 본인의 해명도 또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공정하죠. 마치 대부에서 나오는 배신자 처단하듯이. 구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냈습니다. 청문회에서 소상히 설명드립니다. 내일 열릴 것을 보시나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뭐 진짜인지 아닌지 뭐 좀 가려봐야 되겠지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해훈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는요. 일단 오늘 오전에 여야가 내일 여는 걸로 최종 합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 후보자의 자료 제출 부실을 지적을 하면서도 청문회 개최를 수용한 건데요. 그 이면에는 결국 이재명 대통령한테 임명 강행의 명분을 주지 않으려는 그런 의도가 자리하고 있을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어제 신년회견에서 이 후보자의 검증 문제를 두고서 한 발언, 이게 여권에겐 또 다른 악재가 되지 않을까 기대하는 모습도 엿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상에서 들으신 대로 이재명 대통령은 이해훈 후보자가 보좌관에게 갑질했다는 걸 청와대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며 이 후보자는 보수 진영에서 수차례 공천을 받은 인물이라고 화살을 국민의힘으로 돌렸습니다. 범보수 야권인 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에서는 이 공직자를 임명하면서 이 주변인들을 상대로 평판 조회는 검증 중에 기본 중 기본이라며 청와대 인사 검증이 실패했다는 자백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실제로 이해훈 후보자와 관련해 의혹들을 적극적으로 제기해온 이 개혁신당의 천하람 의원 같은 경우는요. 책임을 회피하는 비겁한 변명이다. 이렇게 대통령 발언을 비판했습니다. 네, 천하람 의원은 이해훈 후보자가 국회의원을 하면서 87차례에 걸쳐서 보좌진을 교체를 했고 이 중 1년 미만 근무자만 57명에 달한다면서 조금만 찾아봐도 갑질 의혹을 바로 알 수 있었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또 이 후보자의 이 부정 청약 의혹 역시 청와대가 송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보고서 자신의 의원실에서 찾아낸 것이라면서 재산 규모가 막대한 후보자에 대해 재산 형성 과정을 검증을 하는 건 인사 검증의 기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논란이 일고 있는 어제 이재명 대통령 발언 조금 더 들어보시고요. 천하람 의원의 발언도 이어서 들어보시죠.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할지는 아직 결정은 못했어요. 보좌관한테 갑질을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끼리만 알고 있는 그 정보를 가지고 마치 대부에서 나오는 배신자 처단하듯이 막 우리는 모르던 걸 막 공개를 해가면서 공격을 하면 우리로서는 알기 어렵죠. 이거는 온전하게 청와대가 검증을 해야 되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전세 자금은 자금대로 있고 야 왜 분가가 안 되지? 이유가 뭐지? 해서 이제 저희가 그 이유를 찾기 시작한 거죠. 갑질 문제는 사실 강선우 의원 때도 마찬가지지만 어느 정도 알려져 있습니다. 여의도에 최소한 소문은 돌아요. 그렇죠. 이 의원실 가면 막 고성이 난무하고 하다못해 얼마나 자주 보좌진을 교체했느냐 이거. 네, 들으신 대로 어느 국회의원이 보좌진에 대해 갑질을 하면 그건 여의도, 즉 국회 내에서 소문이 돈다는 게 천 의원 주장인데요. 국회 주변에서는 실제로 이 후보자의 폭언과 갑질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에 공개된 것보다 더 센 폭언과 갑질이 존재한다 이런 소문이 많았습니다. 어제 이 대통령 회견을 둘러싼 또 다른 논란거리는요. 바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단식 투쟁을 폄하하는 듯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서도 전해드린 대로 장동혁 대표는 민주당을 향하고 있는 이 공천헌금 의혹과 또 통일교 유착 의혹 관련 쌍특검을 촉구하며 이 단식 투쟁을 벌여왔고요. 이 대통령에게 또 1대1 영수회담 요구도 해왔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신년 회견에서
여야 간 대화가 우선이라며 이 장 대표 요구에 선을 그은 데 이어 쌍특검 요구에 대해서도 속으로는 안 하고 싶은데 겉으로만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통령은 단식을 하는 장동혁 대표, 제1야당의 대표를 보고서 속으로는 특검하고 싶은 생각이 없으면서도 겉으로만 쌍특검을 요구하면서 단식까지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야당으로서는 모욕이자 폄하로 받아들일 여지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네, 이 청와대에서 직접 대국회, 대야당 창구 역할을 하는 홍익표 신임 정무수석의 행태를 놓고도 이 야당은 분을 사귀지 못하고 있습니다. 홍 수석이 어제 취임 인사차 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 국회 본청을 찾았는데 그러면서도 이 같은 건물 안 이 로텐도 홀에서 단식 투쟁을 하고 있는 장동혁 대표를 패싱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앞서 이 단식 투쟁 의미를 거듭 호소했던 장동혁 대표 목소리 들어보시고요. 어제 이 대통령 회견과 국회를 찾은 홍 수석의 모습도 보시겠습니다. 1시간이라도 1분이라도 1초라도 국민들께 더 호소 드릴 수 있다면 제가 쓰러질 때까지라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특검을 통과시키는 것이 그 뿌리를 파낼 수 있는 시작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여야 간 대화가 우선인 것 같습니다. 속으로는 안 하고 싶은데 겉으로만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건 아직 결정된 게 없습니다. 홍 수석은 장 대표와 회동이 결정된 바가 없다고 했지만 국민의힘에선 불과 몇 미터 거리에서 제1야당 대표가 목숨을 건 단식 투쟁을 하고 있는데 들여다보지 않는 건 인간적 예의의 문제라면서 맹비난했습니다. 보수 진영 출신으로 현재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수장을 맡고 있는 이석연 위원장 역시 장 대표 단식장을 직접 방문하면서 최소한의 예의다 이렇게 꼬집었는데요. 국민의힘과 이석연 위원장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국민들의 실생활과는 전혀 맞닿지 않는 흑우적인 말로 국민들을 속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야당 대표의 단식에 대한 진정성 있는 위로의 말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무도한 정권을 국민 여러분 본 적이 있습니까? 생명에 위협까지 받는 상황까지 왔는데 이렇게 지금 아직도 정치권이 이걸 풀지 못하고 있다는 게 참으로 안타까워요. 대통령 실장이나 또는 정무수석이 먼저 와서 살펴보고 또 뭔가를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최소한의 예의다. 방금 이석연 위원장의 그 영상에서 시점이 오늘로 표시가 됐는데요. 어제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잡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신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요,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이 검증 문제를 둘러싸고서 우리가 갑질, 그러니까 보좌진에 대한 갑질 같은 거 어떻게 하냐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좀 국민의힘한테 좀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들려드렸듯이 이제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 같은 경우는 세상에 평판조사 같은 거는 기본 중에 기본인데 그것도 안 했다는 거냐.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핵심 의혹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로또 청약 당첨의 불법 문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심지어 청와대가 보내왔던 인사청문 요청서를 보고서 천하람 의원실에서 찾아낸 문제점이다. 그런 걸 어떻게 청와대는 검증 과정에서 찾아내지도 못했느냐. 지금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이해운 후보자에 대한 검증 책임을 전가한다라고까지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보수 진영에서 5번 공천이 됐던 것은 또 사실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문제 삼지 않고 계속해서 공천이 됐던 그 과정에 대해서는 저는 국민들도 의문을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다만 갑질 논란이라든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평판조회하면 금방 알 수 있다라고 라고는 하지만 제가 생각해 보면 사실상 이번에는 좀 일반적인 인사가 아니었던 건 분명합니다. 사실상 상대 진영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지명이 있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좀 여러 가지 보안이라든지 비밀 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했다라고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만약에 야권 측 인사들에게 평판 조회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이 금방 알려질 수 있는 위험도 있었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특수한 상황상 갑질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는 사전에 좀 검증하기가 어려운 측면도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들을 대통령이 에둘러서 이야기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근데 그 공직에 취임하려면요, 청와대에서 그 검증 동의서라는 걸 작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본인한테. 그렇죠. 네, 네. 그 검증 동의서가요, 거의 200개 이상의 항목이 있고요. 그걸 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아, 나는 과연 여기 통과할 수가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굉장하게 촘촘하게 그 질문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뭐 갑질뿐만 아니고 재산 형성 의혹, 뭐 세금 문제, 뭐 하나도 빠짐없이 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혜훈 후보자가 거기에 전부 다 거짓말로 만약에 썼다고 했을 경우에 그거 검증 안 하고 그냥 지명하나요? 그거는 어이없는 일이고요. 네. 더군다나 뭐 국민의힘에서 뭐 그 5번 공천을 했다 그러는데 국회의원 후보자를 공천하는 거는 그냥 투서 같은 거를 검증하는 수준에 그치는 거고요. 장관 후보자 검증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걸 전혀 모른 채 만약에 국민 앞에서 그 이 검증 문제에 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저렇게 얘기했다면 그건 스스로 아, 이혜훈 후보자는 검증을 안 했다는 자백이나 별 다름이 없다 이렇게 본다면 적어도 어제 이혜훈 후보자의 검증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거는 어이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